아니 이재명 쪽에서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 아 그래요? 아 이재명 지지해달라고 네. 비우호청 50만 명한테 전화한다고. 아. 그런데 저한테 제가 직접 받았다니까요. 네. 이재명 후보 지지해달라고. 아. 전화하는 사람이 뭐 조은진이라는 사람을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은 네. 뭐 동명이인이라 할 수도 있지만은 비우호청한테 전화했다 해서 야 내 이름만 내한테까지 전화했는데 그래 나 모른 척하고 계속 뭐 얘기 들어봤지. 네. 그거 잘 알겠고. 뭐 김문수 후보 보면은 삶의 궤적이나 네. 또 자유민주 체제 수호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잖아요. 예. 그래서 파도 미담만 나온다. 뭐 선거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대단히 이슈가 되잖아요. 아 그렇죠. 예. 상대 후보하고의 비교가 너무 많이 된다. 네. 그래서 지난 대선에 보면은 그때 최악을 막기 위해서 차악이라도 찍어야 된다. 예. 그게 대선 그때 분위기였잖아요. 예. 이번에는 최악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찍으면 됩니다. 아 그래요? 최선의 후보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악의 후보와 최선의 후보의 싸움인데 뭐 그 탄핵 전국에서 이 뭐 쟤들이 좌파들이 내란몰이 탄핵몰이를 막 몰아붙였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어디 없어졌어요. 그렇게 이제 후보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이 대통령 됐을 때 과거의 여러 상황들을 비교해 봤을 때 독재적인 성향을 갖고 있느냐?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기득권의 청해에서 할 건가? 그렇지 않고 저분은 서민 쪽에 신경을 많이 쓰겠다. 뭐 그렇게 너무 그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의 비교가 딱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뭐 저는 100% 이긴다. 그게 이제 지지율이 뭐 지난주까지는 좀 앵글했죠. 국민들이. 맞아요. 예. 국민의힘이 하는 행태를 보고 네. 뭐야? 경선도 뒤집다가 실패하고 경선을 끝냈는데 경선 후보들 소위 말하는 한덕수, 한동훈, 홍준표 이 세 분들의 행태를 보니까 이게 뭐 국민의힘은 도저히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럴 것 그런데 같아요. 예. 그것을 김문수 후보가 정면 돌파한 거예요. 그러게 뭐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네. 막 내 길 가겠다 이래 갔는데 국민들이 이제 화났던 국민들이 아니야. 그래도 김문수는 달라. 뭐 이런 입장으로 이제 턴하는 시점이에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지 하고 다시 한번 또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또 예. 그동안의 삶의 궤적에 대해서. 너가 그래 하는 것은 뭐 소위 말하는 경선 후보를 바꿀 것까지 시도했던 사람들이니까 예. 뭐 경선에 탈락한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화가 난 부분이 아이고 제끼고 가자 이런 입장이 된 거고. 네.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나경원 이제 후보나 안철수 후보의 행보는 좀 더 돌아 보이죠. 다른 부분에 비하면은. 네. 저희가 그럼 이제 여쭤볼 내용이 좀 많은데 그 지지율 아까 이제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좀 줄어든 조사 결과가 본격적으로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한 그제 정도부터 좀 많이 좀 따라붙은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토론회 이후 실시된 그 다수의 조사의 지금 패턴이 좀 비슷합니다. 이거는 토론회에 영향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은 120원 커피 호텔 경제론 이 영향이 좀 컸던 것으로 보세요? 토론의 영향보다는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예. 그 영향이 크다. 이제 보수 지지층들이 네. 이 선거에서 이재명한테 정권을 넘긴다. 이거는 이제 처음에 포비아에 좀 혐오스러움이 있다가 이제 두려운 거야. 왜냐하면 이재명이 일당 독재. 예. 그러니까 당을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해가지고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 그 말대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면서 총선 과정에서 반대파들을 다 이게 숙청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180석, 172석하고 야권 전체에서 192석 정도 되는데 그 정도죠. 예. 그걸 가지고 입법 독재를 한 거예요. 소위 뭐 탄핵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법안 그리고 또 특검 뭐 막 몰아붙였는데 국민들이 모르는 것 같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결정타가 감사원장 탄핵 부분하고 대법원장 탄핵을 시도했다는 거예요. 네. 이건 결정타다. 그래서 안 되니까 청문회 했잖아요. 그래서 아니 법까지 흔든다. 뭐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상황을 만드니까
대범이고 뭐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으로 막 몰아붙였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 행정권을 주면 너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입법 독재를 통해서 말도 안 노란봉투법이나 양국법이나 뭐 방송통신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법안들을 냈는데 이것은 이제 독재를 이제 사회주의로 가는 법안들인데 이런 법안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25건인가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이 돼서. 그럼 어떡하지?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사법부가 압박에 못 이겨서 저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이 대통령 지위까지 가지면은 거기는 입법, 사법, 행정 상권을 다 지는 소위 말하는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상권 분립에 위배된다. 이래 되는 상황이 오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국민들이 빨리 돌아선 게 그래. 국민의힘 너 잘못했어. 너 잘못된 건 알겠는데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네. 이재명부터 잡고 보자. 네. 뭐 이렇게 턴한 거예요 지금. 그 요인이 크고 토론에서의 뭐 이재명 후보의 궤변 이런 걸 보면은 저는 원전 문제 물었잖아요. 예. 아니 후쿠시마 예. 얘기를 해. 예. 그리고 후쿠시마는 원전 자체 사고가 아니에요. 재해. 지진에 의해 가지고 쓰나미가 일어나서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대한민국의 5,000년 역사에서 지진이 그렇게 크게 난 적도 없고 뭐 5,000년 근래에 기록 남아 있는 걸 봐도 네. 없잖아요. 쓰나미도 없고. 근데 그걸 가지고 원전 폐쇄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좌파들이 영화 하나 보고 원전 폐쇄 판도라. 원전 폐쇄 작업 들어갔잖아요. 네, 그런데 이재명도 그 범주에서 못 벗어나더라. 그게 이 좌파들의 고정관념이라는 게 무섭다. 거기에 딱 박혀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환경론자에 끌려다니고 소위 말하는 퍼주기 복지론자에 끌려다니고 그런 행태를 취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저희가 이제 지금 지지율 관련해서 좀 말씀을 여쭤보고 있는데 여론조사 관련해서 지금 다수의 조사에서 TK, PK 지역에서 특히 지지율이 김문수 후보를 좀 결집하는 듯한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PK에서 전주 대비 14.7%포인트 하락을 했고요. 김문수 후보는 14.2%포인트 반대로 또 상승을 했습니다. 또 NBS 조사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TK 49%, PK 43%,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TK 26%, PK 36%로 또 차이가 컸습니다. 이 영남권에서 특히 좀 이런 반명 정서가 더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더 결집할 것으로 보세요? 어느 수준까지? 예전 선거와 비슷한 수준까지 좀 결집할 것으로 보세요? 이제 TK, PK를 좀 분리해서 예. 보면은 지난 대선 때 그 윤석열, 이재명 두 구도로 보면은 네. 대구는 21% 이재명이 그다음에 경북은 23% 선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70% 다 넘었어요. 그렇죠. 이까지 간다. 네. 쉽게 말하면은 거기까지 간다. 거기까지 간다. 지금 뭐 민주당이 PK, TK에 공을 들여가 30% 그래 안 갑니다. 여론조사에서 최근에 뭐 TK에서 30% 넘는 것도 좀 나왔어요. 30%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그 여러 가지 요인으로 그래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PK 같은 경우는 이제 37, 38 이래 나오거든요. 예. 그 이재명 후보가 지난 선거에서. 그래서 뭐 거선에 준할 거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가 선전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지지층에서 55에서 60%밖에 못 얻어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80% 넘게 얻습니다. 자기 지지층에서.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지지 지역이라고 보면은 뭐 호남과 영남으로 분리하기 싫은데 네. 뭐 계산하려니까 분리해 보면은 예. 분리해 보면은 영남권에서도 55% 선에서 묶여 있잖아요. 그게 저는 기회의 요인이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DK에서 75% 선, PK에서 60% 선을 넘어가는 상황이 올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의 지지율이 그게 올라가잖아요. 예. 그게 어느 시점이냐? 다음 주 월화 시점이에요. 다음 주 월화. 왜냐하면은 오늘 2차 토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깜깜이 그러니까 지지율에 대한 공표를 못하는 게 27일까지예요. 예. 27일부터죠. 그러니까 그 3차 토론의 결과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29일 날 예. 하니까. 그런데 이 결집 현상이 내일 오늘부터 시작해서 금, 토, 일, 월, 화 예. 요 5일간의 결집 현상이 일어난다. 선거 열을 놔두고. 네. 그러면은 안정적인 40대 초중반이 들어간다. 김문수 후보가.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그럼 지금 평균적으로 48%예요. 그 정도 나오죠. 46에서 한 52 정도 나오는 거죠. 그래 그 정도 나오는데 평균 잡 48인데 이준석 후보가 역할을 잘 하고 있다. 그걸 못 넘어가게 하는 거야. 딱 묶어두는 거야. 예. 근데 심리적으로 예. 뭐 야권이든 여권이든 55% 넘어가는 결과가 나오면은 유권자들이 조금 포기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역할을 이준석 후보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40 뭐 한 3까지 올라가고 48로 묶어두면은 예. 뭐 그게 이준석 후보가 한 10% 갈 거예요. 네. 그래 묶어두면 다음에 뒤집는다. 아. 왜냐하면 이게 올라가는 후보가 있고 이제 추격한다 그러죠. 예. 그다음에 고정된 후보가 있어. 지금 뭐 이제 민주당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네. 왜냐하면은 이게 뭐 추세가 뭐 5%씩 툭툭 뛰니까. 그게 이재명 후보가 뭐 2% 떨어지면 김문수 뭐 3% 올라가고 결과적으로 5% 차이가 그렇죠. 네. 두 번을 점프했거든요. 네. 그럼 이번에 한 번 더 점프하면은 그게 이제 40% 초반이야. 40% 43% 정도 되니까 저는 이게 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판의 흐름으로서 다음 월화 정도 되면은 그 정도 선을 가고 네. 깜깜이 들어가는 시점 그 27, 8일 그 시점이 네. 그게 아마 이제 뭐 5% 정도 차이 나는 시점에서 깜깜이로 들어갈 거예요. 예. 그거는 뒤집는다. 왜냐하면 계속 추세가 예. 올라가는 추세인데 후보 경쟁이 돼버렸어 이제. 단일화 안 해도 뒤집는다? 단일화 안 해도 뒤집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준석 후보의 표가 다 김문수 후보로 오는 게 아니고 이준석 후보 10% 갈 때는 5대 5야. 정확하게 보면 지금 6대 4예요. 예. 지금 8% 뭐 7% 이럴 땐 6대 4야. 그게 뭐냐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 표 6, 이준석 후보 표 4야. 예. 그런데 10% 들어가는 순간에 예. 5대 5가 돼버려요. 양쪽 다 똑같이 뜯어먹어. 예. 그러면은 단일화에 뭘 하면 좋지. 단일화 효과라는 것은 정서잖아요. 네. 그 상황에 대한 변화고 투표 이길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심리적 변화를 주는 거는 옳은데 표로 봐서는 큰 영향이 없다 이래 보는 거죠. 그러면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그 TK나 PK 지역에서 좀 더 결집을 하게 되고 지난 선거와 비슷하게 지금 결집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표를 보면은 영남 지역에 주로 지금 1,200만 명 정도 있나요? 그 유권자가 그 정도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영남에서 한 5%만 결집을 해도 전국적으로 1-2% 정도는 그 이재명 후보가 하락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낳지 않습니까? 뭐 지금 영남권에서 이재명 후보가 더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인물 경쟁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경쟁의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한테 좋지 않아요. 그리고 예를 하잖아요. 이제 영입 인사들 보더라도 네. 뭐 김용남 뭐 저하고는 되게 친하고 제가 아끼는 후배지만 이번에 너무 실망했어요. 그런데 허나 문병호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이쪽에 있다가 뭐 또 민주당에 있다 들어왔다 나간 사람도 있고 이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 사람들 다 합쳐도 손학규 선배만큼 못 따라가요. 네. 손학규 선배가 김문수 후보 지지선을 손을 들어주고 어제 가서 저도 가서 그렇죠. 연설을 들어봤는데 뭐 진솔한 얘기를 다 하시니까 부천에서. 다 합쳐도 안 돼. 네. 그래서 영입 인사에 자기들은 뭐 이쪽은 비닐 텐트고 저쪽은 뭐 빅 텐트 뭐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떠들다가 이제는 역전됐잖아요. 네. 앞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더 역전될 거예요. 영입 인사들도. 네. 그래서 40% 초반에 넘어가면은 뭐 한덕수 그다음에 그 홍준표 한동훈 이 사람들도 더 이제 입장 상황 태세 전환을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이길 수 있다는 상황이 가버리잖아요. 예. 그러면 생색들 내야 돼. 그런 상황이 되면은 저는 뭐 그 사람들이 도와준다 안 도와준다 지금 뭐 도와줘가지고 김문수 후보가 점핑을 5%씩 두 번 점핑한 게 아니고 도와주면 좀 더 오르긴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스탠스를 잘 쥐고 가면서 나름대로 그 서민들을 대변하는 후보. 그다음 저 사람을 시켜놓으면은 돈은 부패는 안 하겠다.
그러고 자기 거 챙기고 뭐 이런 그런 상황은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인물에 대한 비교가 더 나오게 된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 좀 하셨는데 5대5로 이준석 후보가 지지율을 갖고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반 상승하는 지표를 좀 보이고 있어요. 김문수 후보랑 같이 오늘 신문 일면만 봐도 이재명 주춤, 이준석, 김문수 뭐 상승 이렇게 나왔는데 일부 여론조사에서 이제 이준석 후보가 10%를 넘기는 조사 결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 지지율은 어떻게까지 전망하세요? 어디까지 갈 것이다? 저는 뭐 10% 플러스 마이너스 예, 그래 가는데 15까지는 안 가고요. 이재명 후보 지지했던 사람들이 예. 바로 김문수 후보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계를 거친다. 네. 그게 이준석 후보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큰데 저는 이제 단일화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럼 국민들한테 이제 소위 우파 지지자들한테 굉장히 안정감도 주고 희망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표로 따지면은 별 차이가 없을 거다. 그래서 오히려 호남 지역이나 그 국민의힘의 이번에 탄핵 과정에서의 계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에 이제 우려하는 국민들이 있어요. 뭐 젊은 층도 있고 한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영향은 이준석 후보가 커버를 해주고 있다. 그리 넘어가지 못하게. 뭐 저는 뭐 그걸 제가 숫자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도 좀 금방진 얘기지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성향이 지금 맞아 들어가잖아요. 제가 네. 그랬거든요. 6대4다. 근데 네. 어느 여론조사 했더니 6대4가 맞더라고. 그래서 이게 5대5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 예. 왜냐면은 상승하는 김문수 후보의 표는 더 못 가져가요. 그냥 상승표로 막 들어오고 예. 지지표가. 예. 그리고 이제 하락하고 중도에 딱 정체대가 있는 표를 가져가잖아요. 예. 그래서 분석하면 대부분 5대5 정도로 가서 그래 되면은 다음 주 월화 뭐 제가 월화라는 특징을 주는 것은 네. 뭐 사전 선거 한 며칠 전이니까 그다음에 깜깜이 이제 선거 며칠 전이니까 예. 월화쯤에 대강 그런 결과가 나오면은 결집이 더 그러겠죠. 가속이 예, 붙습니다. 왜냐하면은 영남권에 있는 결집뿐만이 아니고 또 영남권에 살다가 뭐 다른 지역으로 갖는 분들 이분들에 대한 결집도 예. 되고요. 호남에 있는 분들도 이재명으로 될까? 정서적으로 봐서는 지금 후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아니 진보 후보가 김문수 후보 같고 보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 같아. 내용을 보면은. 근데 안에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니지만은 이력을 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뭐 이재명 후보가 별로 내세울 게 있을까? 그러니까 부랴부랴 자기 집토끼를 모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네. 기본소득 부분을 또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본 시리즈를 다 들고 나왔다고요 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은 아, 이 사람들이 급했구나. 성장 얘기하다가 중도 차저로 성장 얘기하다가 이제 성장 얘기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 시리즈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원래 성장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시 기본소득으로 돌아갔다. 그럼 집토끼로 놓칠 수가 있다. 지금 추세가 예. 지금 추세가 자기들이 당연히 이길 거다는 추세가 없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예. 제가 어디 가서 그랬잖아요. 여기 우리 메일에서 그랬지. 방탄유리 고치울 거야. 지금 뭐 1, 2% 접전하는데 방탄유리 끼고 있을 상황이 됩니까? 저는 선거라는 게 오만하는 순간에 네. 표는 우르르 무너진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통령 되려고 몇 번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번 또 대통령 후보로 나왔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런 상황밖에 안 한다는 것은 역시 좌파들은 공부를 안 한다. 그냥 뭐 주소 듣고 네. 그냥 뭐 좌파들 논리가 있잖아요. 복지 논리, 퍼주기, 환경 논리, 뭐 핵 관련해 가지고 네. 원전 부분 반대하고 그렇죠. 뭐 이런 논리를 따져서 하니까 또 그들이 제일 잘하는 게 갈라치기야, 갈라치기.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갈라치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요. 네. 그리고 2030이 지금 분노하고 있다. 저는 이제 2030의 선거 반란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이재명식 지금 공약으로 가면은
문재인 정권 때 400조 뭐 400조 조금 뭐 500조 조금 안 되게 국가부채 엄청 늘었죠. 늘었어요. 그 네. 1100조 만들었잖아요. 네. 600조에서 1100조 만들었는데 지금 이재명식으로 가면은 2000조 됩니다. 이재명이 지금 공약한 거 자기들이 법안 낸 것만 해도 2000조 된다. 너무 극단적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근데 아니 계산을 하면 그래요. 네. 왜냐하면 네. 25만 원씩 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본소득 부분 다 정리하고 네. 지금 오늘 어제 얘기한 대로 기본 시리즈 다 정리하면은 돈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고 또 세금도 깎아준대. 그렇죠. 네. 어느 전 세계에서 세금도 깎아주고 복지는 고부담시키고 세금을 줄이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딱 하나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곳간에 미래의 세대에 곳간을 열어야 되잖아요. 이제 대놓고 열겠다는 거야. 그래서 좌파들이 그때 문재인 정권 때 그랬죠. 우리나라 600조, 1000조? 아니 그 국가부채 너무 작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더 국가부채가 작으니까 훨씬 더 해도 된다. 그거를 이제 실현할 사람이 이재명이야. 그럼 2000조 시대에 가면은 제가 2000조라는 건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조목조목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예. 어떤 데서 어떤 돈이 빠져나가서 2000조가 되는지. 예. 그러면 지금 양국법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리즈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시리즈로 가면은 2000조 시대 가는데 그러면은 그래 됐을 때 청년들이 뭐야? 왜 우리가 다음 세대가 써야 될 돈을 너무 마음대로 뺏으냐. 지금 국민연금 때문에 청년들이 화났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국민연금의 에라를 그게 부족분을 막을 수 있는 돈을 써버리는 거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심각해진다고. 그렇죠.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청년들이 예. 열정도 있고 정의감도 있고 그러니까 열정 정의감인 게 뭡니까? 부정의 불의의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데 그거다가 불을 더 붙이는 게 이게 퍼주기 시리즈야. 자기 곳간까지 다 열어줘. 그럼 청년들이 생각을 뭐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지? 그렇죠. 네. 그거잖아요. 네. 거기서 저는 2030 청년들의 이제 선거 반란이 일어난다. 오늘이 특히 말씀하신 대로 오늘이 사회 분야 토론입니다. 사회 분야 토론이면 연금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국가 부채와 관련된 부분도 사회라는 게 범위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룰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차 토론 때 이재명 후보가 못 참고 공격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 토론 때도 보시면은 극단적이다라고 답변 반복하거나 뭐 어쩌라고요 이렇게 말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이런 장면도 좀 펼쳐질 것 같으세요? 사회 분야는 예. 궁극적으로 저출생 고령화 청년 일자리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뭐 저희들이 얘기하는 환경 문제라든지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젠더 갈등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최고의 아젠다인 저출생과 고령화 예. 그리고 청년 일자리 문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김문수 후보가 되게 강점이 있어요. 지금 뭐 저는 이재명 후보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와요. 왜냐면 1년 동안 하도 떠들어서 가지고 뭐 법안도 그렇고 다 나와. 그런데 그런 부분을 들고 나오면은 네. 속았던 국민들이 2차 토론 사회 분야 토론을 보면서 중도회원 확장이 아니구나. 쟤들은 좌측에 완전히 매몰돼가 있구나를 느껴요. 그렇게 됩니다. 오늘 토론해 보시면은. 네. 그래서 결국은 사회 분야 토론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최고의 강점이 왜 노동부 장관 했죠. 또 사회 어려운 사람들하고 뭐 택시 기사도 어려운 사람들하고 삶을 같이 해봤죠. 뭐 여러 가지 어제 부천역 그 집회에서 연설하시는데 뭐 좀 감동스럽더라고. 왜냐하면 이제 부천에서 와서 생활을 하고 시장이 문 열 때 뭐 다니면서 새벽에 한 바퀴 다 돌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딸 하나 계신데 거기에 사위하고 다 사회복지사로 네. 부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네. 그리고 그분들도 부천에 살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이 소위 심리적으로 나는 서민이야. 심리적으로 난 참 좀 힘들게 살고 있어. 그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다. 근데 이제 토론회에서 약간의 순발력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설란영 여사가 여기 출연하기도 하셨는데 토론회 때문에 자기 좀 불안하다고 이렇게 대신 가서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저도 그 1차 토론 때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뭐 차분히 할 얘기 다 하시더라고. 아, 왜냐하면 나중에 보니까 할 얘기나 다 했더라고. 그래서 뭐 크게 뭐 순발력 있는 거는 이준석 후보가 하면 되고 그래서 예. 크게 걱정이 안 됩니다, 사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대표님께서도 과거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과 같은 정당에 이제 계셨었는데 이게 전쟁을 할 때는 그 장수 한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군기, 그 전체 군대 군기가 중요한데 하지만 당내 갈등 내홍 이게 솔직히 있어요. 저는 뭐 누구가 후보로 뭐 이런 얘기를 떠나서 네. 우리가 이재명의 민주당을 보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이제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분부터 퇴진 네, 탄핵하자고 했었죠. 예. 퇴진 집회를 했어요. 예. 야권에서.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의 민주당이 하는 행태는 대선 불복이에요. 네. 뭐 이거 계엄 이전부터 대선 불복을 했잖아요. 계엄 이전에 이미 뭐 탄핵 29건부터가 막 나왔잖아요. 특검도 그렇죠. 하고. 예. 그것은 대선 불복이고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잖아요. 네. 근데 결정타가 뭡니까? 예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활비, 그것도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검찰, 경찰, 뭐 이런 주요한 부분의 특활비를 다 정리해 버렸어요. 그렇죠. 제로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봐서는 우리가 거기에 분노하잖아요. 이재명의 대선 불복에 분노하는데 지금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서 한덕수 후보도 경선이라는 형태는 있었잖아요. 시도를 했고. 예. 그런데 한동훈, 홍준표 경선 불복이잖아요. 보수는 삐걱삐걱 하더라도 선거 경선이 딱 끝나면은 막 얼굴 보기 좀 싫으면은 자기 관할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네. 홍준표 선배는 뭐 대구 경남, 그렇죠. 뭐 영남권, 뭐 한동훈 고향이 충청도라니까 충청 뭐 이쪽권 뭐 이래가지고 또 뭐 한독수 후보는 호남권 이래가 다 나눠서 선거운동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제가 처음 봤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네. 그것은 경선 불복이잖아요. 정당 민주주의의 기본은 민주적인 절차에 대한 승복이에요. 그 민주적인 절차에 대해서 승복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딴소리 해서고. 근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일단은 그래도 선거운동 이제 나섰고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하와이에서 뭐 지지한다라고 얘기는. 홍준표 선배, 예. 뭐 저는 뭐 좀 싫어하지만은 마음은 이해는 돼요. 예. 마음은 이해가 싫어하세요. 되는 게 예. 본인이 이번에 뭐 대구시장까지 던지고 예. 나와서 뭔가 한락했는데 역학적인 구도가 이상하게 돌아갔다. 그 이해는 한다고요. 네. 그래도 뭐 당에서 당대표, 대통령 후보, 경남지사, 국회의원 5번, 대구시장까지 하셨더니까 네. 이제는 파란 잠바, 파란 넥타이 멀리 하시고 선거 끝나는 날까지는 빨간 잠바, 빨간 넥타이 좀 매셔라. 아하. 운동화도 빨간 거 싫으면 더 고맙죠. 예.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대통령이 하겠다고 나라를 구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제일 중요한 게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거기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그럼 도와주셔야지. 네. 자연인으로 아니 그렇게 쉽게 자연인으로 살 뿐이 뭐하러 대권 욕심을 가지고 합니까?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한동훈 후보 지금 한동훈 후보가 밖에 나와도 한동훈 후보 따르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지금 지역에서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 지역 활동하고 있습니까? 국민들을 바보로 알아요. 아니 이재명 쪽에서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 아 그래요? 이재명 지지해달라고. 예. 그러니까 그랬더니 어젠가 뭐 그랬다 카대 비우호청 50만 명한테 전화한다고. 아 맞아요.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제가 직접 받았다니까요. 예. 이재명 후보 지지해달라고. 아. 전화하는 사람이 뭐 조원진이라는 사람을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은 네. 뭐 동명이인이라 할 수도 있지만은 비우호청한테 전화했다 해서 야 내 이름만 내한테까지 전화했는데 뭐라고 민주당은 했어요? 그래 나 모른 척하고 계속 뭐 얘기 들어봤지. 예. 그거 잘 알겠다고 예. 뭐 또 다른 얘기 할 얘기 뭐 비우호청이니까 더 얘기 안 하겠지. 예.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모든 당협위원장 네. 선거 때는 그렇잖아요. 당협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현수막 부분도 좋은 지점 정하고 그다음에 선거운동원도 정해가지고 운동원도 제대로 운동하고 그리고 또 그 전화 홍보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걸 안 해. 그럼 특히 대구에서 지금 뭐 우리 이쪽으로 뭐 엄청 연락 오는 거야. 네. 안 움직인다고. 네. 근데 대구에 억울한 국회의원도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인상이다. 그거는 해당행위예요. 해당행위. 지금 저는 선거를 많이 치러봤어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오늘 이 방송 보는 분들이 자기 지역에 현수막이 안 달렸다든지 선거운동원들이 운동을 안 한다든지 전화도 한 통화 못 받았다든지 그러면 연락을 하셔야 돼요. 매일신문에 연락해가지고 성토를 하세요. 네. 그래야지 정신 차린다니까. 저는 이긴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선거운동 안 하고 이겨가지고 거기에 또 편성해가지고 자기 거 챙기려고 하는 그거는 놀부심보잖아요. 지금부터 제가 분명히 김문수 후보 이기니까 지금 눈치 보는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이제 올빵해서 열심히 도와줘라. 그러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한동훈 후보도 미래가 있는 거예요. 홍준표 선배도 미래가 있는 거예요. 뭐 자연으로 가시겠다는 얘기 안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다.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야 민주당은 내한테까지 전화를 하는데 국민의힘은 뭐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50만 명한테 전화를 한다 그랬는데 그 50만 명 중에서 한 5%만 설득해도 그거 만만치 않은 표거든요. 2만 5천 표기 때문에. 그게 2만 5천 표가 아니고 곱하기 2잖아요. 가족까지 있으니까. 이쪽에 가야 될 표를 뺏어왔다 그러면은. 5만 표입니다. 5만 표. 이거 엄청난 표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좀 절박함에 대한 얘기를 저도 좀 많이 듣습니다. 저도 나름 취재를 하는데 이 조직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지난주에 특히 많이 들었고 이번 주에는 그래도 조금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그래도 완전히 이렇게 좀 뭉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예. 지금은 국민의힘 상식의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예. 김문수 후보를 지켜줬잖아요. 예. 이제 국민들이 김문수 후보를 지켜주셔야 된다. 제가 말하는 것은 지지하는 자유우파 국민들이 감시의 눈으로 뭘 감시하느냐 부정선거도 눈으로 보고 또 우리 필인데 선거운동 안 하는 쪽이 있으면은 전화를 직접 하셔야 돼요. 왜 당신들 선거운동 안 하고 아침에 뭐 다른 데는 6시부터 나가 하는데 얘는 얼굴에 보이지도 않냐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마진 못해서라도 선거운동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 마지 못해서라도 하게 분위기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가 이것도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민주당이 이제 아까 이제 뭐 50만 명에 전화한다고 이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민주당이 공격적으로 외연 확장을 좀 하고 있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보수 인사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스카우트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내부에서 또 내홍으로 번지는 모양새다라는 분석이 또 있어요. 검증이 덜 되거나 가치관이 안 맞는 사람을 데려왔다고 기존 구성원들 사이에 불만이 있다 뭐 이런 건데 요즘 어떻게 보세요? 실패죠. 실패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없다. 뭐 국민의힘 있다가 나가서 개혁신당 갔다가 네. 또 이준석 후보하고 비껴러져 가지고 이준석 후보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비껴러져가 민주당 갔다 누가 고운 시선으로 보겠어요. 네. 그다음에 문병호로 온 사람은 민주당 있다가 국민의힘 있다가 다시 민주당 더 간다. 누가 올바로 보겠습니까? 그 영입 전체에 또 뭐 여러 사람 또 하겠지만은 네. 손학규 전 지사가 김문수 후보 손들어 준 거 10분의 1도 안 된다. 10분의 1도 안 된다. 그 영향력은. 예. 그래서 뭐 자기들이 빅텐트 하는데 잡식적으로 막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얹힌 거예요. 앞으로 아마 영입 인사들도 조심스러울 거예요. 김대남 그렇죠. 그분도 뭐 갔다가 다시 회귀하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영향력이 별로 없다. 두 번째는 표도 없다. 결국은 분위기 잡으려 하다가 오히려 자기들 내부의 노선 갈등 내부의 갈등이 더 심화될 수도 있다. 이래 봐서 아마 지금부터는 조심스럽게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대표님께 좀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제 대표님하고 방송은 좀 처음인데 사실 저희 학교 선배님이신데 대표님하고 방송은 좀 처음인데 오늘 그러면요 이제 TV 토론회가 저녁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11일 남은 상황인데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그러면은 앞으로의 대선과 관련해서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그 김문수 후보가 선전을 하고 있다. 그 대신에 지난 선거하고 차선 차악이 아니고 최선의 후보가 나왔다. 네. 최악의 후보와 최선의 후보의 싸움이다. 거기에서
우리의 상식적인 국민이 비상식에 이재명을 잡는다. 저는 그래 보고요. 민초들이 일어날 거예요. 민초들이 일어난다. 지금 보니까 김문수 후보 잘 알려지지 않았다가 보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궤적하고 똑같아. 그래 얘기하더라고. 자기 어릴 때 한 방에 10명이 생활하는데 같이 앉아 밥 먹기도 힘들었다는 거야. 대학 간 사람 본인 혼자야. 그런 삶을 뚫고 대통령 후보까지 됐다 하는 것은 좀 더 다른 시각으로 국민들이 봐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저는 이번 대선에서 대역전을 하고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집해 주셔야 되고, 또 투표율을 올려야 된다. 손에 손잡고 투표장 가셔서 투표를 올려서 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후보를 대통령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가는 부분들은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민주주의에 대한 역행 행위는 안 할 것 같다. 두 번째는 부정부패하지 않겠다. 그리고 채권들 지금 뭐 없어요. 저 김문수 선배 잘 아는데 별로 채권도 없어. 채권들 챙기고 뭐 그런 거 없을 것 같다. 그 정실 인사 이런 거 안 할 것 같다. 하나는 이번에 40대 국무총리론, 또 40대 3분의 1의 국무위원회 40대 교체, 굉장히 신선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소위 말하는 행정부 개편뿐만 아니고 정치 개편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정당 정치인도 개편하겠다는 거예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에서 김문수 후보한테 기대를 걸고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김문수 후보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이란 그런 어려움이라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